안녕하셨습니까? 정비조합부 총회 사회 진행자 국토계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저희는 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너무나 좀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진행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죠.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조합 모습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관련하여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에 어떤 분들이 함께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위원장과 감사와 또 추진위원으로서 임원으로서 활동하실 분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죠. 통상 이런 추진위원님들을 이제 모시게 되고 사업을 진행할 때 독단적으로 누군가가 끌고 가려고 하면 반발이 심하죠. 어디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우리 동네를 잘 만들어 보자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합의를 도출하셔야 되죠. 근데 보통 합의 도출하는 방식은 이런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예컨대 일단은 개발을 목적으로 한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약 6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600명. 토지 등 소유자가 600명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600명이면 토지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장 중에 통상적으로 1만 평이 되면 소유자가 300명이고 세입자가 600명, 그래서 약 900명 정도가 이 땅에서 사시죠. 이게 전반적인 개발 현장에서 보여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4등분으로 한번 나눠보시죠. 4등분으로 나눠보셔서 이 나누어진 4등분에 각각 그 부류에서,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영향 있게, 또 이심도 후하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상호 간의 갈등이 발생이 됐을 때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품을 좀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 지역에 오래된 세탁소, 오래된 미용실, 오래된 이발관에 가셔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쭤보면 환히 알아요. 제가 여기 세탁소 한 분을 소개를 드리자면 그분은 20살 때부터 그 장소에서 세탁 일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분 나이가 72이었어요. 그 나이 동안 그 집에서 그 동네 사람들의 과정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동네에 누구 집에 수저가 몇 개이고 생일이 언제이고 제삿날이 언제인지도 압니다. 이분들한테 동네 분위기를 물어보면 이 동네 분위기가 어땠고 향후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이런 내용은 환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품을 좀 팔아보시면 현재 우리 동네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답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통상 이렇게 600명 정도 사시면 한 곳에 이제 150명 정도의 주민들이 공평하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추진위원을 구성을 할 때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세대 수, 그리고 또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형태, 거리, 이런 것에 맞추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상가죠, 상가.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상가에 대한
고질적인 갈등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층 건물에 1층과 2층은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고 3층과 4층은 살림집을 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 모든 주민들은 그 건물을 뭐라고 부르죠? 상가 건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에서 상가 분양권을 드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보고서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 있는 것만 상가 분양 대상자예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도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A, B, C, D에서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시면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선출 방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출 방식은. 이 선출 방식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출하고 나면 이게 전쟁의 서막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싸울 일이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낙마하신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동네에서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추진위원장, 그것도 가칭 추진위원장에 출마해서 낙마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가급적 이 선출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추대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추대 방식으로. 그래서 추대의 방식으로 위원장과 감사 등을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봄볕도 하루 발 한 발만 들어서면 섭섭하다고 얘기하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출 방식으로 모든 주민들이 호응하시는, 그리고 이분이 우리 동네 어른으로서 이 힘든 일을 함께 진행하기에 좋겠다. 이런 분을 모시고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출 방식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굳고 얘기를 드리고, 또 그런데 이렇게 선출을 할 경우에도 우리는 이분이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시고 덕망도 있고 또 해왔던 일도 있고 해서 잘 아시죠. 그런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 건축에 관련된 일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점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 장으로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는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하나는 사업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성이 좋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과 통합할 수 있고 소통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분을 우리가 인간성이 좋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이것은 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이름이 붙죠. 어느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어느 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수장이 될 분은 인간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에서 양날의 칼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현장이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주민들이 우리끼리 우리 동네를 개발하는 어른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중심으로, 업체 마인드로, 사업주 마인드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의사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합니다. 그 의사결정은 그 업체 중심의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진행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역에 우리 일을 올바로 하실 바른 분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 진행의 가장 중요한 요체 중 하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제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이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4차 혁명 시대 속에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희망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본성이 지금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로봇을 생산하는 국가들도 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런 선도적인 업체들, 국가, 이 사람들은 이 로봇을 만들되 킬링 머신은 만들지 말자. 자, 이런 협의는 계속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인간과 기계와 싸움을 한다? 그러면 인간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손상시키는 기계는 만들지 말자. 자, 이렇게 협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빈라덴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또 킬링 머신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해서 또 한바탕 소란이 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로봇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노동에 의한 것은 좀 많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로봇은 3대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두고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로봇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 어지간한 심부름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 생활에 유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들의 직업이 좀 없어지는 것, 이것도 좀 고민스럽죠. 또 이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좀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는 중에도 종국적으로 우리가 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범죄자는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 로봇이 나쁜 짓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법은 이런 나쁜 로봇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2030년부터는 이런 입법 조치가 취해질 텐데, 그러면 대부분의 법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사람과 로봇을 다루는 법으로 우선 분리가 되고, 그리고 로봇보다는 사람이 우위인 이런 법 체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로봇이 인간을 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적발이 되면 그 즉석에서 해체하는 이런 강력한 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2단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제 우리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온 로봇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인간이 기계만 또 못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이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훨씬 더 무장되고 바름을 선택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서 살아요. 마찬가지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처음 구성되시는 이 조직들은 도덕적으로 무장되고 사명감이 있고 소통하고 예측 가능한 이런 조직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 준비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연명부여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연번부여 동의서.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죠.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추진위원회를 하겠다고 나타나니 결국 과거에 조합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려고 했을 때 보았던 갈등 관계가 그대로 재현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관에 보고를 하고 그 연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곳의 추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지금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다 이러한 이미 건거부에서 제시해 놓은 그 동의서 양식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죠. 추진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추진위원장이죠. 다음에 감사를 필수적인 임원으로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수 있다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우 큰 요체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지역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책임하에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2파전, 3파전, 4파전이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부위원장을 2명, 3명, 4명 모시면 협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을 좀 모셔서 일을 좀 진행을 하십사.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부위원장 제도를 둔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다 오케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위원장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만일에 추진위원장이 유고가 될 경우 누가 대행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부위원장들은 각자 대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사단법원의 규정상 보면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 부위원장들이 각자 나가서 내가 위원장이다라고 깃발을 들고 선언을 하게 되면 혼란이 다시 시작이 돼요. 자, 이래서 부위원장님들이 많을 경우에는 수석제도, 이런 제도를 좀 두어서 추진위원장이 유고가 발생하면 누가 추진위원장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두는 것도 요지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범 부여 동의서를 받고 그 연범 부여 동의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받으러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범 부여 동의서를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또 위원장과 감사님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